네, 이번에는 한국의 노후 빈곤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노후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꼽혔는데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저도 우연히 한번 들어서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60세 또는 65세 그쯤에 정년퇴직을 해도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가지고 또 무언가를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자영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늦은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던가. 물론 노후가 안정적이어도 단순히 일을 쉬고 싶지 않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무엇이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노후에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이 하고 싶어서가 아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노후 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회사원 기준으로 급여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경차가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 경차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높은 노후 빈곤율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차 같은 경우에 사회초년생이 중고라면 500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차가 아닌 그 외의 차들은 이번에는 1,500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경차를 구입하는 쪽이 1,000만 원이 세이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1,000만 원을 연 1.08%로 운영한다면 계산해 보니까 10년 후에는 2,100만 원 정도가 되고 20년 후에는 4,600만 원, 또 30년 후에는 1억가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와 B가 있을 때 A는 500만 원짜리 경차를 사고 B는 1,500만 원짜리 좋은 차를 산다면, 그리고 그 나이가 사회초년생 30살이라고 한다면 A는 경차를 삼으로써 절약한 1,000만 원을 30년 뒤, 즉 60세에 1억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물론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60세 혹은 그보다 많은 연령에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경차를 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차를 선택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을 애초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금융 지식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차를 선택하기 힘든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인들이 서로 어떤 차에 타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에 따라 주변 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국의 노후 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경차를 선택해야 할 사람들이 경차를 선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의 원인은 교육의 부재, 또 비교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40대 또는 50대 초반쯤에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평생 경차를 탈 생각입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차는 그 즉시 처분할 생각입니다.